안녕하세요. 이번 몇 차시지? 하여간 이번 차시에는 이제 공원 녹지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지난 1차시인가 2차시에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5개념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센트럴 파크가 최초의 도시 공원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말하고 나서 좀 이상해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센트럴 파크는 최초의 도시공원은 아닙니다. 옴스테드가 만들어낸 제대로 된 도시공원이 이제 센트럴 파크이지 이게 최초의 공원은 아닙니다. 최초의 도시공원은 영국에 있는 버큰헤드 공원이라고 합니다. 이 공원이 이제 현대적 개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도시공원이다 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는 이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적용 기능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적용 관련된 시험 문제에서 이게 많이 언급이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최초로 도시공원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게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이 버큰헤드 공원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라는 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옴스테드가 영국에 여기 와가지고 버큰헤드 공원 보고 이거 이런 거 나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가서 만든 게 센트럴 파크입니다. 그래서 버크네드 공원은 그런 개념이 이제 이게 최초의 공원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원의 녹지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지라는 부분을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 복합 주거 공간을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했었는데 복합 주거 공간 같이 사람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녹지라는 표현은 솔직하게 좀 맞지 않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법률적 용어로 조경 면적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아파트에서는 조경 면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공원 같은 이제 완전히 이게 중심이 되는 숲이 중심이 되는 지역을 그 지역에서 이제 그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 녹지라는 표현을 쓴다.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가 녹지입니다. 녹지. 그래서 공원에서 녹지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무엇인가? 라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하는 것이 이 4단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4단원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앞에 정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다음 차시에는 다음 차시에 계약을 하면 이제 학교에서 하게 될 거고 계약을 하지 못하면 이렇게 또 한 번 더 디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원이 왜 필요한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정원이 뭔가, 정원하고 공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1차 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정원은 개인의 공간이고 공원은 여러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정원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원이 이제 개방된 곳이 이제 공원이 되겠죠. 목적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은 개인 공간, 개인의 공간은 정원, 공공자의 공공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이 공공 정원이 공원이다.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도시에 있으면 도시공원이고 산에 있으면 뭐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약간 나누는 개념들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 여기서는 호수공원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도시 안에 있는 공원이 될 것 같고 일산이라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호수가 중심이 되는 공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시 조경이란 게 뭐냐. 자, 예전에 이거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도시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될까요? 현대화가 빨리 이루어진 장소가 이제 유럽 지역이 되겠죠. 유럽 지역. 그 이전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중국이 더 많이 발전했어요. 중국, 한국, 뭐 일본 이런 곳에서 우리 동양에서 더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그 발전의 속도가 차이가 나기 갑자기 이제 서양이 많이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양이 이제 서양 중에서도 영국 지역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 지역에 모여서 살면서 오물이나 뭐 똥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를 그냥 거리에 내다 버렸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 거리에 쌓이면 그저 똥 밟고 다녀야 되죠, 사람이. 그래서 그 똥을 안 밟기 위해서 하이힐이 생겼습니다. 하이힐이.
그 하이힐은 남자 여자 구분 없이 신고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똥을 발에 묻히지 않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런 지역들이 이제 도시 안에 똥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병이 퍼지게 되죠. 흑사병도 퍼질 수 있고 온갖 병들이 많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공기도 정화해줘야 되고, 사람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느끼기 위해서 녹색 지역을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사람들 간에 이제 공유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개인의 정원이 먼저 개방되면서 공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공원이라는 것을 또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공원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이제 버크네드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센트럴파크 공원이 생기는 그런 형태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적용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어가면서 하게 되는 거게 되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적용 자체로 따로 산업이 구분되는 게 아니고 이 말 자체가 다 도시계획하고 연결입니다. 도시계획. 도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녹지 공간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으니까 그 녹지 공간을 따로 조성하는 산업이 조경산업이 되는 겁니다. 조경산업. 그 부분을 따로 굳이 구분하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조경이란 게 도시를 정상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도시정원이라는 게 생겼다. 도시조경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조경 공간들이 법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조경 면적이 법으로 들어가면서까지 의무화되는 게 이런 제 역할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보죠 또. 그래서 도시 안을 거니는 사람들이 뭐 도시 안에서 건물이나 뭐 이런 데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정작 이제 이동하고 움직이고 바깥을 볼 때는 다 그 도시 안에 비어 있는 공간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보게 됩니다. 이런 움직이던 비어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공원을 만들고 사람이 낙엽을 밟고, 그리고 4월에는 뭐 어때요? 사람들 벚꽃 보러 다니죠. 벚꽃 뭐 물론 벚꽃 좋긴 하지만 얼마 전에 우리 학교 후문 앞에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모르지만 벚꽃을 보러 들어오는 외부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차가 이제 전봇대인가 박아서, 가로등인가 전봇대를 박아서 차가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만큼 이제 적용 공간이 중요하다. 사람의 심리 안정을 위해서. 하지만 너무 아름다워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공원의 녹지 공간. 자, 공원의 녹지 공간이란 말은 공원 전체 면적에서 녹지가 차지하는 공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녹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도시 공원 안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녹지는 자연 환경이 되는 이제 이 풀이 덮여 있는, 나무가 덮여 있는 이런 지역이 녹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녹지율을 법으로 정해서 하는 그런 게 쌤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에 나중에 관련 법안을 쌤 찾으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공원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리고 그 이용객들이 누구냐, 그리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공원을 조금씩 다른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밑에 표가 나오나? 오는 좀 많이 건너뛴 부분인데,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로 봐서 그걸로 이제 공원을 어린이 공원, 그리고 좀 더 떨어져 있고 크다 그러면 근린 공원,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걸로도 좀 보기 힘든 작은 공원을 소공원이라고 부르고요. 소공원. 소공원은 뭐 솔직히 말해서 공원이라고 부르기도 좀 힘들죠. 근데 이 명칭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짜투리탕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은 선생님이 다음 차시 한번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을 찾아보니까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네요. 실제로 이 법이 2012년에 이제 이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세분화된 이런 부분이 나온 것 같고, 자, 국가 단위의 도시공원을 이제 따로 국가도시공원이라고 하죠.
국가도시공원이 아마 두 개가 있을 겁니다. 순천만에 있고, 그리고 태화강이라고 해가 태화강 국가정원이라고 해가지고 울산에 있습니다. 울산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이제 이 사람 주변에 있는 볼 수 있는 공원을 이제 크기에 따라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또 나눠 보았고요. 이걸 책에서 봤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특별한 테마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공원을 나눕니다. 그 역사가 중심이 되면 역사공원, 그 지역의 특별한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이제 문화공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김광석 거리가 있는 곳은 이제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 분의 그 문화가 반영이 돼가지고 그런 문화공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 지역은. 그리고 수변공원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소숫가 이런 게 이제 중심이 되는 건데 대구 같은 경우를 중심으로 보자면 수성못 주변의 공원이 이제 수변공원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묘지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뭐 종교하고 좀 관련 없이 이건 이야기할게요. 그냥 쌤은 무교입니다. 뭐 보통 이제 유교권 문화에 있는 경우에는 사람들이 가셨을 때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공동묘지에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묻게 되는데 그런 곳이 이제 조금 더 사람들이 이제 보통 이제 평소에 잘 안 가죠. 설에나 뭐 아니면 추석 때 이렇게 많이 가는데 그런 갔을 때 그 주변에 그냥 공원처럼 좀 꾸며가지고 너무 솔직히 또 묘지공원이 들어오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님비 시설인데 이게 대표적인 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좀 아름답게 가꿔서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공원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묘지공원이 해당될 것 같네요. 체육공원은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말만 들어도 알겠죠. 두류공원 안에도 저 달서구 두류동 안에 있는 두류공원 안에도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도시농업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이 원래는 없었어요. 근데 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법이 들어오면서 방제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이런 게 있는데 지진 이런 거 생겼을 때 사람들이 대피하고 모이고 구호 물품을 넣을 수 이거 안전한 땅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원이 방제공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 밖에 특별한 뭐 있다고 하네요. 조례에서 정하는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른 지역은 쌤 잘 모르겠는데 서울에는 서울숲공원이란 게 있고 그걸 관리하는 게 서울숲 트러스트인가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공원이 갖춰야 되는 규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별표 3에 이제 그 규모가 나온다고 하는데 별표 3을 클릭해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서공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거리 제한도 없고 크기 제한도 없습니다. 어린이 공원은 이 사는 지역으로부터 거리가 25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크기는 1500제곱미터 넘어야 된다. 그래야지 어린이 공원이라고 부를 수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안에 내용물을 어떻게 구성해야 된다라는 설치 기준은 특별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린공원도 그런 건 없고요. 크기는 자, 거리는 가까워야 돼요. 아파트 단지로부터 500m 안에 있어야 되고 크기는 많이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근린공원도 사이즈에 따라서 좀 나눠놨어요. 이게 이제 근린생활권 이제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근린공원이 될 거고 도보권 이제 충분히 걸어갈 수 있냐 이 거리 1km 좀 더 커야겠죠. 그 도시 지역권 뭐 조금 더 스님이 세분화 시켜보자면 요건 동단위 좀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뭐 동 몇 개 합친 정도 그리고 요거는 구단위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요거는 광역권이니까 대구시의 이제 대표적인 공원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100만 제곱미터는 상당히 큰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 제한 조건도 많죠.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해야 된다. 두리공원 도대체 뭐에 해당될까요? 쌤 생각엔 이거 아니면 두리공원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하여튼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수변공원 이제 수변공원이 수성못이다. 묘지공원은 뭐 하여튼 묘지가 있는 주변에 있는 공원이 되겠죠. 뭐 이런 게 있다.
도시농업공원은 크기 제한도 있네요. 보니까 네, 이런 거 없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크기 제한도 있을 정도로 좀 빡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제공원은 여기 해당되지 않네요. 아마 이 표가 만들어질 당시에 방제공원이란 개념이 없지 않았을까? 아니면 혹은 방제공원은 이 개념하고 겹치면서 같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15조 제1항 3호 3호에 해당되는 다른 공원이 뭘까요? 있나 봅니다. 네, 이따 치고 15조 1항 3 3호가 없는데 뭐 하여튼 쌤도 법을 잘 몰랐어요. 정확하게는 이런 게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다시 보면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 250m 이내. 자, 이게 어린이 공원이었죠. 자, 소공원은 차이도 아예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 자, 이게 이거 없네요. 500m 이내에도 있었는데 이거는 여기 책에서는 빼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도보권이었고 도보권 근린공원이었고 이제 좀 더 큰 거는 이제 광역권에 해당되겠죠. 뭐 아니면 강력금보다 좀 작은 게 보였나? 하여튼 쌤 기억 왔다 갔다 합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헷갈리네. 자, 다시 보면 책에서는 근린 생활에 대한 건 좀 빠져 있는데 도보권이 아까 책에서 나왔고 자 그거보다 좀 큰 게 도시지역권, 광역권 자, 이렇게 크게 두 파트가 더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다른 목적을 가진 주제공원들이 조작한다. 이제 법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 해당이 되죠. 역사, 문화, 수변, 묘지공원, 그리고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자, 책은 없지만 아까 법에서 봤던 방제공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녹지는 이제 공원 안에 녹지가 될 수도 있고 그냥 특별하게 공원은 아니지만 시나 아니면 이제 공기업에서 그 시에 포함된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녹지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녹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녹지하고 공원의 개념은 겹칠 수도 있지만 따로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겠죠. 이게 공원이다. 공원.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는 녹지. 이 부분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넓은 거죠. 공원이랑 많지만 이게 다 녹지만은 아닌 거고 또 다 정원만은 아닌 겁니다. 아마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정원의 개념도 있을 거고 그렇죠.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녹지하고 공원은 똑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겹치는 부분은 상당히 많다. 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녹지가 가지는 이제 주목적이 이제 뭐가 되느냐 여러 가지가 볼 수 있는데 크게 나눴을 때 이 특비 뭐랄까요 이런 것들 공해 자연재해 등을 어느 정도 이제 줄여주는 완충 녹지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공장 단지하고 그림을 다시 볼게요. 자, 이 공장입니다. 여기 공장. 자, 여기 아파트가 있어요. 어렵네요. 자, 이렇게 알아갈게요. 자, 공장에서 연기가 펄펄펄펄펄 납니다. 이렇게 옆으로 막 하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공기 다 마시겠죠. 자, 그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공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풀이나 나무가 많이 자라게 해서 공기가 어느 정도 정화돼서 날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곳이 있습니다.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녹지가 되는 거죠. 녹지입니다. 녹지. 이게 녹지입니다. 녹지. 그리고 이거를 이제 좀 더 예쁘게 꾸며놓고 길 만들고 산책로 만들고 이래 해놓으면은 이게 녹지가 공원으로 탈바꿈하는 겁니다. 공원.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공원하고 녹지의 차이가 뭘까요? 공원은 조금 더 관리가 들어가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이용 시설이 좀 갖춰져 있지 않으면 그냥 녹지인 겁니다. 그냥 녹지.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제 주목적이 막아주는 거다. 이런 거면 완충 녹지.
그리고 그 이제 좀 안 좋은 지역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심어 놓은 그 아름답게 심어 놓은 것. 이게 이제 경관 녹지가 될 거고요. 경관 녹지는 자연스럽게 나중에 자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선형의 연결 녹지가 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대구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대구. 쌤이 이제 풍수지리 학자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구는 이렇게 분지 지형이라고 합니다. 분지 지형. 이렇게 분지 지형이고 이 안에 도시가 딱 조성이 돼 있어요. 도시가. 근데 이 산으로부터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 공간, 그러니까 이 녹지가 만약에 이렇게 연결돼서 풀이 이어진다. 이렇게 이어지면 만약에 이어진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나중에 만약에 이렇게 이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새랑 동물들이 뛰어다닐 수 있게 됩니다. 새. 설명이 좀 잘못됐네요. 새가 이 통로를 통해서 이렇게 지나다닐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동물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간에 또 물이 자란다. 물. 자, 물이 이렇게 물이 있다 봅시다. 그럼 이 새들이 여기 머물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풀숲들에 연결해주면 이 동물들이 이걸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겠죠. 그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연결. 이런 녹지들이 이제 연결 녹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원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지만 공원 형태로 만들어서 다 길 만들고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공원 형태로 만들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녹지, 이렇게 풀만 만들고 나무를 연결해주고 가로수를 따라서 길이 쭉 연결되면서 그 동식물들, 그 여러 가지 작은 동물, 소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동할 수 있고, 뭐라 할까, 꽃도 꽃도 이제 뭐라 하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 꽃가루가 이제 암술물에 떨어져서 수분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이 곤충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벌이 살아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말벌은 좀 그렇지만 꿀벌들은 도움이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이제 선형의 연결 녹지다. 그러면 녹지는 그 목적에 따라서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쾌적함이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되겠죠. 대구의 도시, 대구 같은 도시는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도로도 상당히 잘 가꿔져 있고 가로수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물론 이게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부산은 어떻습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부산 사람은 아니지만 길이 아주 이제 한번 볼까요? 이거는 시험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지만 길이 큰 도로가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작은 이런 뭐랄까 잘못 갔을 때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이 없어요. 한 번 잘못 가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 가는 길이가 이제 뭐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빠져야 되는데 잘못 빠진 것처럼 못 빠지고 계속 가는 것처럼 계속 가는 겁니다. 유턴도 없고 돌아가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지나면 차선이 막 바뀌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아, 쌤 부산이랑 갔다가 한번 깜짝 놀래갖고 길도 못 찾고 헤맨 적이 있어요. 이 도시 잘못 만든 거죠. 자, 대구는 그래도 좀 낫다. 쌤이 TK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좀 이제 있다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이제 좀 도시 안에서 이제 공원이랑 녹지 개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차시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공원의 개념이 이제 왜 필요한, 공원이 왜 필요한가, 그 필요성이랑 그리고 이제 공원이 이제 어떤 형태로 나뉘어지는가,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이제 주제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어지는가, 녹지가 어떤 기능에 따라서 어떤 형태로 구분이 되는가, 이 정도를 오늘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법안이 공원녹지법, 약칭으로 공원녹지법이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이다. 법에서는 이렇게 나오네요. 녹지란 뭐에 따른 나목으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을, 그러니까 도시경관이란 말은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이겠죠. 도시에 이제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 계획으로 아니면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그런 지역을 이제 녹지라고 부르는 거고요. 자, 유형 봤네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녹지의 개념은 이 녹지 지역이란 것은 자연환경 농지의 이제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녹지 지역은 일종의 그린벨트의 개념도 같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법에서도 보면 똑같이 나오네요. 녹지의 세분이라고 해가지고 완충 녹지, 경관 녹지, 연결 녹지라고 해가지고 이 녹지를 이 세분의 세 개로 분리해 놨습니다. 자, 이걸 이제 법이 있고 법 밑에는 시행령이 있고 시행령 밑에는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세분화된 설명이란 뜻인데 여기 보면 녹지가 차지하는 면적까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공원 전용 주거 지역, 사람이 사는 지역이 되겠죠. 교육 연구 시설에는 녹지는 나무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녹화 면적률이 50% 이상이 돼야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상당히 높네요. 높은 면적으로 차지해야 되고 재해 재난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 곳에서는 녹화 면적률이 70%가 넘어야 된다. 자, 뭐라 할까요? 상충되는 보안 아니면 사람이 못 들어오게 이렇게 막아주는 이런 지역에는 녹화 면적률이 80%가 넘어야 되고 완충 녹지는 폭이 적어도 10m는 넘어야 된다. 엄청 커야 되네요.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려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완충 녹지의 경우에는 80% 녹화 면적률이 80% 넘어야 되고 자, 폭은 10m 이상이고 녹화 면적률은 80%가 넘어야 됩니다. 그 말은 빽빽하게 심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빽빽하게 딴 거 하면 안 되고 폭 10m 나왔죠. 그리고 이제 경관 녹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특별한 기준이 없네요. 경관 자, 보는 게 아까 아름다워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특별하게 그런 법으로 뭐 제한하는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연결 녹지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을 고려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 내에 공원과 공원 녹지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을 만들어라 이런 게 이제 법으로 이렇게 시행 규칙으로 딱 정해져 있죠. 이게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이게 있어서 소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게 안 되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폭은 최소 10m 이상이라. 그러면 녹지는 거의 다 뭐 10m 이상이겠네요. 경관 녹지는 폭의 기준이 없었지만 완충 녹지랑 연결 녹지 같은 경우는 폭은 적어도 10m 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단 이제 불가피할 경우는 협의회를 거쳐 가지고 10m 미만으로 할 수도 있다. 자, 녹지율이란 개념이 여기서 나왔네요.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70% 이상이 돼야 된다. 연결 녹지에서는 70% 이상. 그리고 위에 나왔던 완충 녹지에서는 녹지율이 80%가 넘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자시를 마치겠습니다. 긴 수업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